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실 모델은 BMW의 M4 컴페티션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재밌는 차고 남자라면 한 번쯤 갖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시리즈의 그런 디자인을 좀 이식받아서 과감한 세로형 키드니 그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드니 그릴에는 가로살이 들어가 있어요. 가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범퍼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는 허니콤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범퍼 좌우에는 바람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전륜의 브레이크라든가 타이어, 휠 이런 좀 열받은 그런 것들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사선으로 쭉 치켜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싸나워 보이진 않습니다. 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싸나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BMW 레이저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M 모델 하면은 원래 예전부터 저 후드에 어떤 볼드한 그런 느낌의 솟아오른 그런 좀 독특한 후드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M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후드는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앞쪽에 보면은 이런 음각으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엔진이 좀 다운사이징이 되었잖아요. 이 3리터 엔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후드를 봉긋하게 만들어서 그 큰 엔진을 탑재해줬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서 대신에 이런 그런 조형을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4 컴페티션 모델은 투도어 쿠페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프 라인이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도어 길이도 일반적인 포도어보다는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샤프하면서도 작지 않죠. 그렇게 짧지 않은 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동적인 스타일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륜의 팬더에는 이렇게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M4 컴페티션이라는 로고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의 타이어 사이즈가 좀 달라요. 휠 크기도 좀 다르고요. 휠은 되게 화려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는 M의 고유의 색상인 딥블루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앞에는 19인치 타이어고요. 뒤에는 20인치 타이어예요. 피렐리의 피제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 자체는 동일한데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에어댐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카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카본의 장점이라면 가볍죠. 그래서 루프가 가볍다 보니까 차량의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효과를 루프를 카본으로 만들면서 그런 효과를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에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그만큼 좋은 운동 성능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 걸 노리고 루프를 저렇게 카본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에 독특한 스타일의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명 M4, 그 밑에 컴페티션 로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4 시리즈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테일 램프 보면은 그 국자형 모양의 이렇게 디테일을 가진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좀 다른 게 이 범퍼 쪽인데요. 총 4개의 머플러 팁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퓨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죠. 뒤따라가다가 이렇게 보면 저 차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디자인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괜찮아요. 트렁크 공간도 적당히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고요. 근데 2열에는 글쎄요, 이게 2열에 상당히 타기 힘든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2열에 타기 힘드니까 2열을 그냥 폴딩 해놓고 트렁크 공간을 쓰면 그게 더 낫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특성상 제가 외부에서 좀 리뷰를 이어갈게요. 타면은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라서 뭐 이런 영상 찍기는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크에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M 버튼, M1, 2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 누르면 아주 짜릿한 주행 질감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죠. 엄청난 배기음과 함께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그거는 주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는데 좀 귀엽죠? 좀 귀여운 M 특유의 그런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R이고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은 D 모드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보통은 상하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좌우로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 기어 노브예요. 시동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멀티 컨트롤러 다이얼 여기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거나 그리고 서라운드 뷰 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모드 변경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프레임리스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스포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컴포트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트는 아니에요. 근데 몸을 진짜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딱 타고 있으면 막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레이싱 시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시트입니다. 근데 이 시트가 앉아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자세를 딱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리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시트 좌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손잡이도 되어 있고. 근데 이게 타고 내릴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손잡이가 좀 있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릴 때 보면은 자꾸 여기를 누르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억 4천만 원짜리 차다 보니까 이게 변형될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 가죽 같은 거는 타고 내리다 보면은 망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데일리카로 사용하진 않으시겠죠. 보통은 이제 주차장에 놓고 주말에 한 번씩 달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손잡이를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이게 타고 내릴 때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자, 스티어링 휠 이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서 좀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음질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귀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오면서 좀 발랄한 노래들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듣기가 좋은 소리들을 들려주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역시 비싼 차답게 오디오 세팅도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주행하면서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BMW M4 컴페티션 모델과 함께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포츠 시트가 승차 그리고 하차에는 되게 불편해요. 하체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좌판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게 손잡이로 쓸 수도 있고 이 다리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 볼이 이렇게 앉을 때 보면 똥꼬를 팍 찌릅니다. 그래서 내릴 때도 보면은 이게 시트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때도 좀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이 볼을 엉덩이에 걸치고 내려야 돼요. 그래서 똥꼬를 팍 찌르더라고. 타고 내릴 때 불편한데, 일단 자리에 앉으면은 몸을 잡아주는 거 하나는 뭐 기똥차입니다. 그냥 탁 잡아줘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진짜 제대로 된 정석의 드라이브 포지션을 딱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트가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잡았을 때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촉감도 좋고요. 이 두툼한 림 딱 잡았을 때 그 파지했을 때 느껴지는 이 안정감,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일단은 주행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실내를 감싸고 있는 이런 카본 소재가 뭐랄까, 달려라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 그런 걸 잘 형성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시동을 딱 키면은 배기음이 묵직하게 들려요. 뿌벙 하면서 배기음이 묵직하게 들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킨 상태로 그 저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느껴지는 엔진의 회전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엔진이 V6 3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고 출력 510마력에 최대 토크 66.3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m예요. 이게 대충 전장이 4,790mm인가? 4.8m가 조금 안 되는데 등급을 따지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8.3km. M은 사랑입니다. 사실 뭐 연비 생각하면은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사야 되겠죠. 이 차는 이제 연비라기보다는 좀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니까 연비를 수긍을 해야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속 페달을 쫙 밟으면은 이 달리는 느낌이 땅을 쥐어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쥐어 잡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그립감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을 완전히 쥐고 앞으로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퀴 4개가 딱 땅에 탁 지면에 딱 착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역시 파워가 너무 좋아가지고 M모드를 안 켰는데도 아주 시원하게 앞으로 나가주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뭐 좋죠. 좋습니다. 정숙성에 대해서는 엔진 소리가 워낙에 안쪽으로 스포티한 소리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부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숙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귀를 듣기 좋은 소리가 좀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정숙성에서는 엄청 조용하다 이런 말씀 못 드리죠. 계속 이런 그 배기음이 들어오니까 달리고 싶어요. 딱 운전을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정말 달리고 싶어요. 이 차량의 요 핸들에는 빨간 게 2개가 있어요. 버튼이 M1, M2 버튼인데 M2는 일반 공도에서 좀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해요. 반응도 세고 좀 셉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M1 모드만 넣고 다녀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주행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순간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데 그냥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그냥 바로 200km 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F바디 M4 컨버터블 그리고 M4 모델을 타본 적은 있어요. 그때도 참 재밌게 탔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동안 내가 너무 얌전한 차만 탔나? 처음에 저쪽에서 M2 모드를 탁 누르고 밟는데 처음에는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막 괴물처럼 나가니까 소리도 막 정말 괴물처럼 나가니까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퀴가 땅을 접지하고 있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땅에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 M4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M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이 약간은 무거워요. 이런 차가 핸들링이 가벼우면 안 되겠죠. 핸들링이 좀 약간은 무거운데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차를 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조타를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도 핸들링 때문에 불안할 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워낙에 좀 단단하게 직진 추종 성능도 좋고요. 또 하나가 브레이크인데요. 아까 그 최고 출력이 510마력이라고 했잖아요. 510마력 이 정도의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진 차는 브레이크 세팅도 잘 해놔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그냥 죽는 거지. 브레이크 세팅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510마력의 파워를 제어하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몸이 비틀어진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행과 그리고 제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후륜 배분이 무게 배분이 5대5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너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코너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딱 서면은 걸걸걸걸 거리면서 긁어요. 마음을 긁습니다. 그런 부분 좋고요. 그러고 보면 저 그 사이드미러에 그 M 특유의 이렇게 돼 있는 그 뿔 달려 있잖아요. 이 사이드미러가 이게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참 신기해. 불만이 없진 않아요. 1억 4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근데 1억 4천만 원짜리 차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만한 부분은 무식해가지고 잘못 지적했다간 욕먹을 것 같아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을 줄 알았죠. 근데 M모드를 발생시켰을 때 M모드를 눌렀을 때 실내의 어떤 조명이나 이런 화면에서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M 컨버터블을 탔을 때는 M을 누르면 저 HUD가 확 바뀌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시뻘겋게.
이렇게 바뀌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M2를 눌러도 조명이 빨간색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화면이 좀 이렇게 묵직해진다거나 HUD가 바뀐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딱 그냥 이 계기판에 M2, M1 뭐 요 표시가 딱 나오고 끝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거 1억 4천만 원이니까 그런 거 넣어줘도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조금 아쉽죠. 근데 뭐 심플하게 달리기 위한 차니까 심플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취향 차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가지고 달리기는 되게 좋은데 이 한여름에 타면 땀이 좀 차더라고요. 이 스포츠 시트라서 쿨링 시트가 안 들어간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스포츠 시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제가 땀이 좀 많아가지고 등이 축축하게 젖는 거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쪽에 오르막길인데 한번 좀 밟아볼게요. 브레이크 써주는 거 보세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M모드를 켜고 밟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동을 해줄 때 불안함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배기음이 있잖아요. 배기음도 이런 종류의 차를 탈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얼마나 좀 역동적인 배기음을 들려주느냐, 스포티한 배기음을 들려주느냐, 자동차를 타는 재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기음이 되게 잘 조율은 돼 있어요. 근데 엄청 뭐 크거나 팝콘 튀기는 소리가 진짜 뭐 강렬하게 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역시나 M 시리즈답게 되게 듣기 좋은 배기음을 들려준다라는 거 좋습니다. 배기음을 들으면서 타다 보면은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확실히 M1 모드보다는 M2 모드일 때 그런 배기음들이 조금 더 강렬해져요. 그리고 기아 변속하면서 튕겨나갈 때 그 바운스도 M2 모드에서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M2 같은 경우에는 서킷에서 탈 때 정말 재밌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드를 키고 운전을 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서 그런 좀 재미있게 주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M1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주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가 포지션이 좀 낮고 그리고 접지력이 상당히 좋고 이거는 뭐 하체 세팅을 잘한 거죠. 서스펜션 세팅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퀴 네 짝을 땅바닥에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력이 좋고 도로에 대한 그립감이 좋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핸들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핸들링을 확 틀어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를 내면서 핸들링을 좀 이렇게 틀어줘도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날아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고속으로 달려줘도 그런 느낌은 없고 하체 세팅은 조금 단단한 편이죠. 이런 차가 하체 세팅을 흐물흐물하게 해버리면은 달려나갈 때 불안해서 달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체 세팅은 좀 단단한 편이고 또한 이 스포츠 시트가 몸을 잘 감싸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지션이 강제적으로 딱 드라이빙 포지션이 딱 맞춰지기 때문에 아주 강제적입니다. 리터당 8.3km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트립창에 리터당 6km 떠 있습니다. 리터당 6km.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재밌는 차를 어떻게 안 밟으라고 막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안 밟어. 기름 많이 먹는다라는 각오를 하고 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제로백이 3.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초. 아이오닉 5N이 3.4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2초 때도 깼다 그러고 테슬라 이런 것들을 2초 때도 깼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제로백 면에서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최대 토크가 밟자마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제로백은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야성적인 느낌은 거기까지는 그 맛을 내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M 모드를 딱 타고 달렸을 때 그 잘 조율된 그런 야성적인 느낌이 진짜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고 모든 게 지금 달리기 위해서 좀 맞춰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차가 또 그것도 좋아요. 반자율 주행 기능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번 써봤는데 반자율 주행도 되게 좋더라고요. 차선 중앙 추종 능력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막힐 때 쓰면은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냉난방 시스템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요런 그 조작성도 다른 BMW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작성도 타면서 상당히 좋다고 느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도 역시 BMW 코오롱 위례 전시장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승을 해볼 수 있게 됐고요. 위례 전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들어가서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차 체크해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제가 뭐 BMW 전시장들을 몇 군데 돌아봤지만 위례 전시장 되게 편안한 그런 관람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추천드려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전화번호 여기 깔아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위례전 시장에서 차를 지원받아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승한 이곳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4박 5일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꽤 긴 시간 시승을 해봤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4의 어떤 주행 성능들을 제가 완전히 다 경험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죠. 이게 워낙 또 고가의 차량이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드리프트 분석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서킷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체험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당연하겠죠. 1억 4천인데 정말 재밌는 차, 재밌는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차를 살 수가 없겠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대 사가지고 세컨카로 놓으면서 주말에 한 번씩 쏴주면은 정말 진짜 삶의 만족도가 확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